아, 등차 수열은 어땠는데 그러면? 나쁘지 나쁘지 않았죠.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랑 거의 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럼 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가 어렵다니까 다음 시간에. 아, 왜 어려워진다는 걸 좀 얘기를 해줄까? 오늘 하는 등비 수열이랑 일반항, 등비중항 뭐 이런 것들은 할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쭉 해서 등비중항까지 하고, 아유 맞네. 5번도 하고 6번도 하고, 네, 아마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요. 191. 뭐 좀 적게 나가면 조금 더 적게 나갈 수는 있지만, 네, 예상은 191까지 할 것 같고, 등비 수열의 합,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에서 거기에서도 원리합계랑 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야. 여러분들이 이자, 네, 그러니까 적금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자가 붙는지,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썼어. 활부도 요 얘기예요. 활부이자. 네, 그래서 카드를 썼는데 얼마를 썼는데 그 이자가 매달 뭐 얼마씩 갚으면은, 네, 이자가 얼마씩 붙냐. 네,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왜 카드를 만들게 하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죠. 이자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자로 먹고 사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네,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리학계를 배우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네, 자, 네.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원리학계가 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뒤에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귀납법이나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요.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 첫 번째 항이 있었을 때, 네, 일정하게 더해진다. 뭐 그래서 뭐 2가 더해지면 7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곱해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 차이가 등차 수열일 때는 공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등비 수열일 때는 곱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공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얘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6이야. 그러면은 6이래, 8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다음에 얘가 16이고 이렇게 됐다면, 얘한테다가 지금 뭐 해준 거야? 2를 곱했죠? 얘한테도 2를 곱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네, 이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등비중항 여기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등비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얘랑 곱한 게 이 가운데 제곱이랑 같아요. 얘랑 곱하면 지금 뭐예요? 64죠? 얘 제곱해도 몇이에요? 64죠? 네, 그러니까 2개 곱한 게, 자, 제곱이랑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등비중항이라고 얘기한다. 뭐 그 기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제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등비수열과 공비, 첫째 항에, 우리 첫째 항을 항상 우리는 AN이라고 했죠. 등차 수열부터. 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AN의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수가 우리는 공비라고 한다. 공비라고 하는데, 뭐 공차는 우리가 앞에서 D라고 썼었죠. 네, 공비는 여기서 R이라고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 R이 들어가 있으면, 아, 얘는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가 들어가 있으면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등비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가 AN이 있다. 그러면 요 앞에는 AN-1이 있을 거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이 있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일씩 차이가 나는 그런 수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뭐 해준 거냐면 얘한테다가 지금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지고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를 곱하겠죠. 네. 지금 공비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r을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한테 r을 곱한 게 a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an 곱하기 r이 an 플러스 1이야. 그럼 공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뒤에 거분의 앞에 거 해주면 그게 공비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분의 예를 한 거죠. 네, 32분의 16 하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거. 기호로 나타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뭐 나눠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첫째 항 공비 이거에 대한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일반항 구하는 방식이 자, AN은 첫째 항. 자,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자, 공비에다가 n-1. 자, 이게 공식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의 얘는 뭐예요? 32죠. 요걸로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럼 위에 있는 요 공식이 뭐예요? 전체 개수가 n개잖아요. 지금 an 이렇게 써서 끝까지 가면 an이니까. 그래서 n개가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등비는 개수를 세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하나씩 세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적죠. 네, 그래서 n-1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자 5까지 있었다. 얘가 1까지 있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러면은 등비는 몇 번 했었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 했을 테니까 n-1이라고 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등비 수열일 때 일반항 구하는 식을 사용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등비 중항 뭐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등비 중항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였어요? 얘랑 두 개 곱한 게 얘 제곱이랑 같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곱하니까 64고 얘 제곱해도. 그러면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도 얘랑 곱하면 64죠. 얘 제곱하면 64니까. 네.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게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 중항이다. 자, 이 얘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네. 일반항 구하는 방식 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수열의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 자, 우리가 공식으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봐도 우리는 여기 0.001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공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0.1에다가 얘에서 지금 요거분의 요거죠. 그러니까는 0.1분의 0.01인 거야. 다 있으면 0.1분의 0.1 곱하기 0.1인 거죠.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공비가 지금 0.1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A3잖아요. 그러니까 n-1에다 여기다 3 대입한 거죠. 그래서 0.1 곱하기 0.1의 제곱이 된 거여서 0.001 이렇게 세 자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얘도 지금 첫째 항이 81이죠? 자 이제 공비를 구해야 돼요. 공비를 구해야 되면 얘에서 얘 요거분의 요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거기에 n-1 이렇게 되면 이게 an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죠. 여기가 A2였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신 거죠. 그러면 8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이다. 네. 우리는 식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뭐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는 게 보이긴 하죠. 네, 당연히 보이지만 식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AN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AN은 4 곱하기 5분의 1 n-1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AN은 뭐냐 3분의 1 곱하기 3의 n-1이다. 자 그러면 얘는 AN은 7 곱하기 이제 구해야죠. 7분의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공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얘도 9분의 마이너스 3루트 3이에요. 네, 약분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AN은 9에다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n-1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뭐냐 xy 구하래요. 자 xy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랑 곱한 게 얘 제곱이니까 81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럼 얘랑 곱한 것도 x 곱하기 y가 81이 나와야 된다. 자 요걸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첫째 항은 1이니까 xy 값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7이죠? 어떻게 구해요? 이 3이랑 27인 건 어떻게 구할까요? 안 구할 거야? 안 구할 거니? 1분의 x 한 거랑 x분의 구한 게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1분의 x 한 거랑 x분의 구한 거랑 공비잖아요. 그럼 같겠죠? 그럼 대각선 곱하면 x제곱이 9 아니에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답을 그럼 두 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잖아. 지금 둘 다 되잖아.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네, 둘 다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y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9분의 y랑 y분의 81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y제곱이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이어서 27의 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7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무조건 마이너스 27이고요. x가 3일 때 y는 그냥 27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도 마찬가지.
4분의 x 한 거랑 x분의 1 한 게 또 같겠죠? 그러니까 x제곱이 4여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또 1분의 y랑 y분의 4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요. y제곱이 4분의 1이어서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는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얘기였고요. 넘어갑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아요? 네. 오늘만 쉬워요. 네, 저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다음부터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5항일 때 마이너스 48이고 근데 이제 일반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식을 써놓고 생각하는 거죠. A1 곱하기 R n-1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입하죠. 얘를 대입하면 A5가 A1 곱하기 지금 R의 4제곱 그 다음에 8을 대입하면 A8이 지금 A1 곱하기 지금 R의 7제곱 근데 얘가 마이너스 48이고요. 얘가 지금 384예요.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얘에서 얘 그냥 나누면 돼요. 그대로 나눠요. 그러면 A1 곱하기 R의 4제곱 이게 작은 거니까 분모에다 쓰고 A1 곱하기 R의 7제곱 요거를 해주신다면 지금 어차피 A1 약분될 거고 R 세제곱만 남겠죠. 그럼 얘에서 얘도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48분의 384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얘한테 몇을 곱하면 저게 나오는 거야? 8을 곱하면 나오죠? 네, 그러니까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R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항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일반항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번에는 근데 그것도 안 구했구나. 첫째 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 됐겠네요. 네, 첫째 항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 항을 구해야 되니까. 자, 우선 구해놔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A에는 A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마이너스 2를 지금 몇 제곱 했냐.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에 4제곱을 한 거죠. 네. 그게 지금 거기에다가 A1을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48이 된 거니까 A1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것만 계산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했으면 식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2 n-1제곱 1번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7항이라 그랬으니까 7을 대입하시면 A7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몇이야?
2의 6제곱이면 몇이냐? 64. 64 곱하기 3. 네. 64 곱하기 3 하니까 192.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92. 자, 이게 2번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72는 몇 항이냐? 그러면은 AN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인데 얘가 마이너스 3072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죠? 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024가 된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10제곱 하면 안 되겠는데? 앞에 마이너스의 2의 10제곱이죠. 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n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자,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n-1이 10이란 얘기니까 넘어가면 n은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제 11항.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등차 수열이랑 크게 차이는 없죠.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는데 일반항을 구하시려면 뭐가 필요해?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필요하다.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죠. 첫째 항이랑 공차가 필요했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대입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 얘기였고요. 필수예제 2번하고 잠깐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2번까지만 하고 첫째 항이 A1이 지금 5고요. 공비가 3이에요. 그러면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A에는 5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자, 이렇게 썼는데 만보다 커지는 항, 그러니까 얘가 만보다 커야 되니까 만보다 크다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죠. 5로 나누면 3의 n-1이 5로 나누니까 2000이었고요. 네. 그래서 얘를 3의 몇 제곱으로 하면 2000이 되겠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근데 그걸 생각하시려면 거듭 제곱을 해야 돼. 이게 문제죠. 네, 거듭 제곱을 해야 돼요. 네, 자, 이 2000보다 작은 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3의 6제곱까지 한 거야. 그러면 729가 됐고 3의 7제곱을 하니까 2000이 넘어가 버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200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3의 7제곱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n-1이 3의 7제곱보다 커야죠. 그리고 7제곱이어도 넘었죠. 네,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제 8항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거는 제 8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건 얘예요, 얘. 거듭 제곱을 해야 된다. 네. 다른 방법은 없다. 네, 자, 곱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설명은 잠깐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말하면 되지. 자,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AN이 일반항이니까 일반항식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2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5도 대입하시고 A3도 대입하시고 그러면 A1 곱하기 아래 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A6도 대입하시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하래? 더한 게 54니까 얘랑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더해요. 네. 곱하기 R1 더하기 A1 곱하기 R4 이게 54다. 근데 공통인 게 있으면 묶을 수도 있겠죠? A1
R1까지 묶으시면 얘는 1 플러스 R 세제곱이 되겠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그러면 묶을 수 있겠죠. A1에 지금 R 제곱까지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얘도 R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108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에서 얘 나누면 공비죠. 네. 공비 구하시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나누기 얘죠. 네. 이렇게 나눠보시면 그러면은 얘랑 얘랑 그냥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 나누면 R 하나만 남죠. 분자에. 얘 나누기 얘 하면 R 하나 남죠. 좌변은 얘 나누기 얘 하면 2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비가 2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공비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유식이나 유식 아무데다가 공비를 2를 대입하시면 그러면 A1 곱하기 2에다가 가로하고 얘는 2를 대입하니까 8이잖아요. 1 더하기 8이어서 9죠. 그게 54잖아. 9를 약분하니까 6이죠. 얘를 약분하니까 A1이 3이잖아요. 네. A1도 구했어요. A1도 알고 공비도 알면 일반항을 알아버렸네요. 3 곱하기 2의 n-1이 일반항이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A7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7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2의 6제곱이겠네요. 2의 6제곱이 64였죠? 그러니까 3 곱하기 64예요. 그러면 몇이니? 192. 자, 여기 답이죠. 저랑은 이제 중학교 기말까지 열심히 잘 해주시고 네. 시험은 잘 보게 해줄게. 네. 중학교 거 시험은 잘 보게 해줄게. 네. 자, 뭐 2-3번이라고 그랬죠? 자, 2-3번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자, A2 구해야 되잖아요? 네. 우선 또 일반항 써 놓으시고 n-1 해놓고 A2는 A1 곱하기 R일 거고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일 거고 근데 얘가 5고 얘가 25잖아요. 그러면 또 나누시면 되잖아요. 나누면 R 제곱이 5가 되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요. 네, R은 루트 5예요. 자, 이렇게 구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루트 5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A1이 나오겠죠? 루트 5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A1도 루트 5예요. 자, 그럼 식이 완성이 됐네요. AN식이 루트 5 곱하기 루트 5 n-1이 AN식이 됐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AN의 제곱이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n-1의 제곱이 8000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루트 5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루트 5로 뭐 묶는다는 게 아니죠. 묶을 필요가 없죠. 자, 얘는 루트 5로 묶는 게 아니라 얘는 요거죠? 얘는 루트 5의 1제곱이니까 얘랑 지수를 밑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5의 n제곱만 남겠네요. 그게 지금 제곱이 80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루트 5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 제곱을 하면 루트 5에 얘랑 얘랑 곱하면 2n일 텐데, 얘는 다시 지수법칙을 생각하면 루트 5의 제곱에 지금 n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5죠 그냥. 그러니까 얘를 그냥 5의 n제곱이 8000인 거죠 지금. 자, 이제 5를 거듭 제곱하시면 돼요. 6이요? 6 하면 몇인데요? 5의 6제곱 먼저 해보면 몇인데 그게? 6 같아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5의 5제곱도 그럼 해봐야 되겠죠? 5의 5제곱 하면 몇인데요? 625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는 3125. 여기에 곱하기 5 하면 얘겠죠? 넘죠.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5 하면 15,00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n은 몇부터예요? 6부터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뭐가? 얘가 이게 식이 많이. 아니 4분이 맞았는데요. 식이 그대로 잖아. 일반항이 맞게 구해졌냐를 먼저 확인해보면 되겠죠. 여기 설명은 어차피 일반항 구하려고 한 건데. 오, 애초에서 루트를 아무데나 안 썼는데. 너는 그럼 얘를 이렇게 바로 썼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바로 써서 바로 계산한 거야. 아니, 여기 이걸 먼저 정리했겠지. 얘랑 얘랑 곱한 게 5의 n제곱이니까. 루트 5의 n제곱이잖아. 지금 AN이 정리하면 루트 5의 n제곱이야. 근데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준 거야. 식처럼. 등비수열 일반항식으로 그냥 표현해 준 거야. 이거 정리한 게 얘잖아. 이렇게 썼어? 이것도 아니야? 그럼 넌 뭐야? 이것도 아니야? 야, 이것도 아니면 넌 뭐야? 잘못 풀었는데 답이 어떻게 나오냐고. 몰라요, 저도 넣어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물좀 마시고. 세 문제 유형하고 가. 참 시간이 잘 가죠. 네, 자, 이거 하고 있으시면. 자, 여기서는 뭐야? 두수 3과 729 사이에 지금 4개의 수 x1, x2, x3, x4를 넣어 만든 수열. 이 수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1과 지금 x4 네, 이거를 곱한 값이 뭐냐? 자, 우리는 이미 AN을 안 해요. A1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AN이죠. AN이 지금 729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식으로 쓰면 네, A1이 3이니까 3 곱하기 아래 n-1을 한 거고 있죠. 근데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라는 게 보이잖아. A6을 구한 거죠. AN에다가 6 대입한 거죠. 그럼 3을 곱하기 아래 지금 5제곱을 한 게 729란 얘기잖아. 아래 5제곱을 한 게 3으로 나누면 81이에요. 자, 3으로 나누면 81이 아닌데? 3으로 나누면 243이야. 아래 5제곱이 243이니까 R은 네, 지금 뭐여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을 구했어요. 네, R이 3이야. 자, 그래서 R이 3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등비 중앙을 구할 수가 있나?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이제 값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그냥 곱하면 되니까 네, 9죠. 네, 얘가 9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243이었을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그냥 답인 건데, 네. 우리는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2 구하면 되죠. 자, 지금 얘가 3인 것도 알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반 항식을 먼저 써주시고 3 곱하기 3의 n-1이어서 2를 넣었어요. 그래서 3의 1제곱이 됐으니까 9잖아요. 근데 이게 얘니까 이게 x1이죠.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x 요번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니까 x5죠. 그럼 3 곱하기 3의 4제곱인데 네 그게 x4였죠. 네, 그래서 이게 243이다. 자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할 때 요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A1부터 순서대로 쓴다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안 헷갈려. 기호 쓰는 게. 여기만 따로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위치가.